네, 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 9강 성인기 및 노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달심리학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신생아기부터 해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지나서 이제 성인기 및 노년까지 왔고요. 우리가 성인기하고 노년기는 따로 구분해서 제가 챕터를 나누지 않고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좀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요. 이 성인기하고 노년기에서도 출제되는 내용들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9강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인기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성인 전기와 성인 중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성인 전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18세부터 해서 40세 정도까지의 그 연령대를 성인 전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심리사회적으로도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인 전기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가장 우리가 좀 체력도 좋고 좀 활력을 가지고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때의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기로 가기 전에 성인 전기에서 좀 한풀 꺾여서 40세부터 50세경에 해당되는 중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 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청년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성인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년층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완성과 성숙의 시기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건강 수명이 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어떤 자아 개념도 많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뤄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인기의 신체 발달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뭐 이제 영아기나 유아기나 또는 이제 청소년기에 발달했었던 그런 신체 발달하고는 좀 다르게 성인기도 지금 성인 전기하고 그다음 성인 중기로 좀 나눠서 신체 발달을 살펴볼 건데, 우선 성인 전기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체 성장이나 또는 기능적인 발달은요. 일반적으로 24, 5세경이 되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지금 이때 나이 정도를 지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더 신체적으로 뭐 키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또는 어떤 신체 성장에 관해서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 5세 정도 되면 거의 신체 성장은 완성이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체 발달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죠. 성인기가 되면 어떤 부분이 뭐 이제 굉장히 발달해서 차이가 날 만큼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부분은 좀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신체 발달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체력이나 지구력이나 면역체계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효율성을 보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35세를 기점으로 해서요, 생물학적으로 슬프게도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노화 같은 경우는 인간은 항상 이 노화를 두려워하고 노화를 좀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죠.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은 게 이제 노화인데요. 근데 이제 35세를 기점으로 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우리가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가입 능력 같은 경우도 이런 노화하고 연관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입 능력이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에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점차 가입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혼 정년기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딱 언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입 능력을 고려했을 때 보통 이제 20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이런 가입 능력이 가장 최대가 되고 절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는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보통 사실 뭐 아동기나 또는 청소년기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없느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성인기가 되면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또 이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먼저 보시면 자기 균형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양상을 말해요. 그럼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보통 이제 뭔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거나 또는 나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내가 그 안정적이었었던 나의 어떤 상태나 균형을 파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양상이 바로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기에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서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위협의 발생이라고 하면 성인기 때는 이제 대인관계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는 그런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을 때 예시로는 어떤 질병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배우자나 또는 부모의 죽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심각한 위협 중에서는 뭐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스트레스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되게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예시를 보시면 뭐 눈앞에서 버스 놓치는 거, 막 내가 계단 열심히 왔는데 지하철 문 닫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볍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뭔가 과한 업무를 준다거나 또는 타인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근데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리고 뭐 이혼이라든지 질병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을 분실했다든지 또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승진을 실패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이 라자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1차적 평가와 2차적 평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1차적 평가는 쉽게 말해서 그 사건 자체가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지금 나에게 발생한 그런 자극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내 눈앞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인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 일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게 바로 1차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차적 평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앞선 스트레스인에 대한 반응으로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1차적 평가는 이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했다면 2차적 평가는 이제 그게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어떤 식으로 내가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스트레스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게 바로 2차적 평가가 되는 거죠. 지금 스트레스 대처 방식 보시면 크게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로 나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보통 어떤 대처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자, 우선 첫 번째로 문제중심적 대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제중심적 대처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관리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도 구하고 자료도 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나가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열심히 남아서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게 바로 문제중심적 대처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문제중심적 대처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정서중심적 대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유발된 감정을 완화하는 방식의 대처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는 뭘 정보를 구하고 자료를 열심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좀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즉
정서 중심적으로 대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적인 환경을 바꾸기 어렵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그런 대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서 중심적 대처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상황을 전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해서 좀 더 감정에서의 완화, 감정에서의 어떤 안 좋았던 부분을 좀 더 좋은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 중기 같은 경우는 신체 발달에 있어서 노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체 변화도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주름이 생기고 좀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감각이 또 쇠퇴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40세를 기점으로 해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력에 있어서도 원시나 노안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좀 뭔가를 멀리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이제 그 자료를 읽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청력도 점점 더 감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미각도 많이 감퇴가 되죠. 그래서 맛을 점점 더 덜 느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점점 더 어떤 맛에 있어서 다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후각도 감퇴가 돼서 이제 미묘하게 나는 향을 감지하기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지방은 증가하고 근육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중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지방은 증가하고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제 또 골밀도와 골량도 감소하죠. 뭐 골다공증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갱년기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는 시기가 바로 성인 중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기의 인지 발달 보시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우리가 이제 이 형식적 조작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청소년기 때 다 보셨는데요. 보통 이 형식적 조작기가 성인기까지도 보통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피아제 인지 발달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고, 아무리 뭐 성인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형식적 조작기까지 무조건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점이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를 더 넘어서서 뭔가 일어나는 발달을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피아제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게 성인기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